안녕하세요 여러분, 457딥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항목프리로 찾아왔는데, 자, 오늘 볼 기업 바로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와우. 자,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보 하시는 기보가 떴습니다. 자소서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5문항인데 천자씩 5문항이거든요. 쓰실 때 이 5천자 어떻게 다 쓰나 헉헉거리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항풀이를 하면서도 5천자의 그 예시들을 써내면서 헉헉거렸거든요. 자소서를 쓰시는 여러분들도 또 자소서 쓰실 때 헉헉거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항목풀이를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문항은 바로 5번입니다. 1번 문항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법학적 역량, 상경계, 이공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묻는 문항인데, 그 문항은 저희가 과거에 풀어드린 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시를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는 순서대로 나열해달라라는 문항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한 가지를 선택해달라는 거, 그 차이점 외에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풀어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는 그래서 색다르게 5번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또한 쉽지는 않거든요. 왜 쉽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핵심같이 물어보는구나, 요 핵심같이 물어보고 뭐 요거 왜 중요한지 근거 얘기하고 뭐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안 얘기해봐라 하는데, 핵심같이 묻는 문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 이 문항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뭘 묻고 있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입사후 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입사후 포부를 묻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자, 핵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을지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하세요. 이게 바로 입사후 포부예요, 여러분들. 이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 이거를 더 향상시키고 더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너는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니? 라는 식으로 입사후 포부를 조금 간접적으로 돌려서 묻고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뭐 핵심 가치가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항 입사후 포부 묻고 있는 문항이구나, 그리고 기보의 사업적 관점이나 기보의 업무적 특성, 아니면 기보의 역할에 관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진짜 순수하게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입사후 포부 문항이라는 거 딱 감을 잡고 이 내용을 하나씩 파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문항은 입사후 포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근데 그냥 생으로 입사후 포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핵심 가치에 기반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보 같은 경우는 공정, 혁신, 연대, 이 3가지 핵심 가치를 묻고 있는데, 자, 공정을 보면 청렴하고 균형, 여기서는 사실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면 기본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저희 457대 홈페이지 항목풀이 보시면 요거 제가 큰 이미지로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자, 혁신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는 뭐예요? 개방, 이 개방이라는 키워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린 키워드 위주로 이 핵심 가치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핵심 가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핵심 가치 중요한 거 하나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어떤 이유나 생각을 들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핵심 가치가 중요한 구체적 근거를 생각하실 때 2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첫째로는 최근 사업과 관련된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보의 역할이 어쩌고저쩌고, 뭐 기보가 하는 업무가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는 그런 통상적인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보에 대한 조금 더 로열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기보가 올해 2024년도에 어떤 정책 방향이나 추진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지,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 2024년도에 지금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조금 서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457대 항목풀이를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좀 찾아보시고, 기술보증기금이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핵심 가치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보증기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기술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특히 뭐예요? 말 그대로 이름에 기술이 들어간 만큼 기술벤처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기술기금의 업무적 방향성이나 비전, 미션, 계획 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방향성과 역할을 봤을 때 이런 가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도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본 건 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기술보증기금의 최근 사업과 관련된 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더 로열티가 드러나거든요. 얘가 최근에 기보 사업 좀 알아봤네. 조사 좀 해봤네. 우리 기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동태를 좀 파악을 하고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찾아본 소식들 중에 하나가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74%가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쏠려 있대요. 여러분 대전 지역에 왜 쏠려 있을까요? 대전 지역에 뭐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 대학 카이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SK라든지 LG라든지 우리나라 이공계 기업들이 이 대전 지역에 연구소를 많이 두고 있어요. 대전 지역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전은 성심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은 성심당 외에도 카이스트, SK연구소, LG연구소, 다양한 대기업들의 주요 연구소들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만큼 R&D나 기술이 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산의 74%가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쏠려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나머지 지역들, 우리나라는 대전과 수도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지역이 그러면 26%를 쪼개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에 쏠려 있다고 봐야 되죠. 이 예산 간의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까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파생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또 지역 불균형이잖아요.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은 점점 비어가고 있는 그런 사태에 봤을 때 기술 R&D 예산에서도 예외가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구체적인 표로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전이 제일 1등이네요. 35.1%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33.1%, 그 다음에 경기가 6.1%. 그래서 사실은 경기 빼면은 그냥 거의 서울하고 대전만 해도 70%네요. 그쵸? 그러면 서울하고 대전 외에는 나머지들은 지금 다 R&D 예산의 그냥 30% 나머지 갖고 쪼개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 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보의 핵심 가치는 어떤 게 중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정입니다. 이 공정의 핵심 가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고 제가 아까 공정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해드렸던 부분이 어디였죠?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공정의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논리가 좀 연결이 되죠. 그랬을 때 기술 투자에 대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만큼 기술보증기금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두 가지 문장을 딱 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게 없어요. 아예 첫 문장에서 끝났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 아까 신문기사에 있었던 근거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74%가 수도권으로 쏠려 있고 지역 인재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보증기금의 미션이 지역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 너네들은 지금 공정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지금 논리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첫 번째 문단 하나 딱 끊어서 내가 1번 문항에 답을 하는 거죠. 난 이런 핵심 가치가 중요하고 그 구체적 근거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술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겠죠. 핵심 가치 제고 방안입니다. 자, 그 문항을 봤을 때 여러분들 꽂히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차별화된 방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에 너무 꽂혀가지고 차별화된 방안 뭘 제시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뭘 내야 되지? 라고 해서 막 새로운 거 찾으려고 너무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또 새로운 거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단어에 너무 꽂히면 그 문항을 작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별화보다는 저는 두 번째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역할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예요. 기술보증기금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기보가 했던 사업들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관점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꼭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냐 보다는 이 역할과 사업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냐, 그걸 바탕으로 기보를 잘 이해하고 기보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기업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 로열티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별화에 꽂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별화에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 내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기보가 하고 있는 사업들로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찾아온 사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신용보증기금의 사례예요.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이 이 지역형 뉴딜 금융지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금도 들어가고요. 지자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기술보증기금도 있죠. 그래서 유관기관이죠. 신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은행, 시중은행, 금융기관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지자체,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정책기관, 이렇게 세 개가 셀트로 묶여서 뉴딜 금융지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기보가 이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2022년도 정도의 사례예요. 근데 과거에 했던 걸 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지금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공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은 3자 협약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기업, 지역 기술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특례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보 벤처 캠프,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 요거를 지역판 기보 벤처 캠프 한번 운영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기업들을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들을 위한 지원 보증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기술혁신 펀드 조성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해 볼 수 있고요. 자금입니다. 여기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지원 사업을 펼쳐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괜찮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들이나 기업의 정보들을 조금 깊게 찾아보셔서 기업의 로열티를 보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참신한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제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5번 문항을 좀 풀어드렸는데 이 문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더 많은 아이디어나 예시, 기보에 대해서 이해도를 쌓고 싶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2024년도 지금 채용을 대비해서 항목풀이 그리고 그 예시까지 지금 저희가 다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류 작성하는데 너무 머리 빠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문항풀이 게시판 보시면 기술보증기금 아주 장문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2편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이나 인사이트를 담아서 또 다른 예시를 작성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보증기금 채용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뵐게요.